이번 시간에는 창업 리더의 행동과 딜레마,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실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 리더의 행동과 딜레마를 설명할 수 있으며 기업가 정신의 실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적 경영관리의 요건으로서는 첫째,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함께 재무 예측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우리가 IMF라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돈이 있어도 파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죠? 흑자 도산이라고 했죠. 때문에 최고 경영자 팀을 구성하여 이런 역할 범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해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창업 리더는 크게 6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기회에 초점을 둔 전략적 성향과 함께 포착한 기회를 과감하게 행동으로 추구하고 적정한 자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 관리에서도 수평적인 관리와 함께 가치 창조의 보상 체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리더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6가지를 한번 꼭 되뇌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성공한 벤처 창업자들의 또 특성을 살펴보면 기회 포착과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갖춘 사람들이 좀 더 성공 벤처 쪽으로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조직의 구성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또 우리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겠죠. 그러면서 강한 성취 욕구와 자기관리, 또 독립심과 자기 개발을 꾸준히 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책을 쓰면서 성공 벤처 창업가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무엇보다 이런 6가지 역량을 특히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부분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하는 것을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시장 잠재력, 또 경쟁 구도, 시급성 등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 평가하는데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과도한 열정, 또 너무 과한 낙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나 경력, 시장 환경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비 창업자의 경우 내가 준비한 아이템이 최고의 낙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 창업자들의 장애물과 해결책을 한번 언급해 보았는데요. 모든 걸 갖추었는데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 빨리 잠재 시장이나 고객, 사업 모델을 하향식 탐색을 해보는 것. 우리가 서베이 한다 하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존 창업자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다른 신생기업이나 고문, 또 초기 자금 투자자들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창업할 만큼 무장이 안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빨리 이 채워 넣을 게 필요하죠. 업무 경험, 또 업종에 대한 경험을 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더 경험하는 게 좋고, 또 우리 창업업계에서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강의나 이런 쪽에 이름을 검색해 보면 웬만큼 다 아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공동 창업이라든지 멘토도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 또 지금 듣는 강의 말고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K스타터, 창업 에듀, 이런 바이블로 얘기되는 맞춤 강좌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개인 네트워크를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을 통해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혼자 창업을 하는 것을 또 선호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공동 창업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1인 체제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급성장이 요구되지 않았거나 또 소규모 창업 베이스를 했던지 나는 내 개인 기업을 하나 직장인을 다니면서 소유하고 싶거나 점진적인 성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1인 체제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면 공동 창업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논쟁에 빠지냐면 사람 관리, 또 자본 관리, 또 협력의 스타일, 또 업무 선호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또뭐 술을 즐겨하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하고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섰다면 이제 창업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에는 동질성이 있느냐 다양성이 있느냐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출신 지역, 교육적 배경, 직무 경험이 유사하면 동질감이 있죠. 근데 이런 동질성이 있으면 동질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빨리 단기적 이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장기 레이스에 긍정적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 유대가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동질성과 함께 다양성도 인정하고 그런 중장기적인 이익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비유로서 공동 창업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연애, 결혼, 뭐 이혼, 부부 싸움 등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팀 구성, 보상 등을 어떤 결정함으로써 이상적인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구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잘 되면 좋지만 혹시 잘못됐을 경우 회사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도 이렇게 돼서 둘 다 이룰 수 있죠. 또 사업에 아주 능한 공동 창업자가 같은 집안에서 둘씩 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은 더 적지만 팀은 더 오래 간다라는 제 예전 직장 동료가 공동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이제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시장에 포커스하기 바랍니다. 우리 팀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경쟁자들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물건을 우리 고객에게 팔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장마저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성공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시장의 이점을 살릴 준비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시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면 경쟁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해서 밥그릇을 만들어주는 효과밖에 안 되죠. 때문에 혁신가는 한정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분야를 잘 보지 못한다라고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실패와 성공의 길에서 플럭체이션을 가졌던 기업들을 한번 되뇌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 예측 능력도 필수적이죠. 새로운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할수록 재무 예측 능력의 부족은 더욱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 첫째는 현금 부족에서 많이 나왔고요. 둘째는 확장을 하는데 확장이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했고 세 번째, 잘 될 때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재고가 남거나 채권이 미회수되거나 이런 것. 즉 성장하려면 먹어야 산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을 흐름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는 동반 기업가 정신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 경영자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벤처 기업은 성장과 함께 경영자 팀을 구축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십시오. 상당한 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활동에 대한 심사숙고와 함께 내가 동료와 함께 잘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누가 어떤 활동에 적합한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완수하려는 것은 언제까지인지를 기억합시다. 또 나는 어디에 공헌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돈만 버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나는 무엇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수 불가피한 공헌은 무엇인지도 함께 되뇌어 보셔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관리, 재무, 관한 여러 분야에 대한 기술 또 이런 것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지도 질문을 함께 되뇌어 보셔야 되겠죠? 또 외부 조언자가 필요하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조언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즉, 지금 아이디어를 가진 B급 창업팀보다 B급 아이디어를 가진 A급 창업팀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로운 벤처기업은 예기치 않았던 시장에서 고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예기치 않았던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의 고객이 새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고객을 개조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품이 무엇이어야 할지, 어떻게 구입해야 돼야 할지, 무엇에 쓰여야 돼야 할지 고객보다 더 잘 알아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